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전략 세우는 시간. 두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 현 구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현재 국내 증시 코스피는 1% 넘게 그리고 코스닥은 0.59%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50선을 회복했네요. 개장 이후에 코스피 시간대별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장 초반에 상승 출발 후에 장중한 때 반도체 기업들이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구간도 있었지만 이내 외국인이 현물과 그리고 코스피와 선물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폭 점차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상승 출발 후에 오히려 반락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이내 상승으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한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현 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일단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시간대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는 개인의 수급을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와 외국인의 수급이 커플링되는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이고요. 9시 30분 구간 수급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코스닥 변화는 어떨까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면 일단 개인과 외국인 어제처럼 정반대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기관이 11시 부근에 매수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현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남은 오전장 수급의 향방은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제 점심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더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해주고 든든하게 해주는 두 매니저님과 함께 오후장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포트폴리오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요. 수익 나신 분들께 미리 축하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포트부터 볼게요. 약 2거래일 만에 워트가 목표 주가를 달성했잖아요. 네. 저희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12,500원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해드렸기 때문에 목표가를 도달했겠으니까는 일단은 수익을 챙겨가자는 의미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어제 시간에서도 삼성전자 납품업체에 대한 이제 장비 업종들에 대한 흐름도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강하다가 오늘 차익 실현 물량으로서 좀 나오는 물량인데요. 아직까지 만약에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요,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은 직전 매물대를 형성되어 있던 게 12,500원 라인이었어요. 지난 1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12,500원 라인을 강하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눌림목 자리를 내려왔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은 강한 수급으로서 13,000원까지 도달했으면서 이 매물벽들을 어느 정도는 소화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 4월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4,000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는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니까요. 아직은 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12,500원 올라왔을 때 그때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또 그때 쏟아져 나오시니까는 그때 수익을 챙겨가도 늦지 않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눌림목 왔을 때 11,000원 초반대에서 다시 한번 신규 매수도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이 11,000원 초반이라고 말씀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또 들어가고 싶다, 나는 아직 탑승하지 못했다 하신다면 11,000원 초반에서 매수의 기회 있다라는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워트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한성크랙텍도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매수했는데 약 1거래일 만에 5%의 수익이 났어요. 다만 오늘은 좀 약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일단 반도체 장비 업종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에 있는 흐름들 자체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클린룸 관련돼 가지고 액침 냉각 플러스 이제 공조, 냉각 공조를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건데, 오늘은 좀 눌림목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고 3,000원 라인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3,500원까지는 가볍게 또 통과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지난 3월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500원에서 3,700원까지에 대한 매물벽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 초반까지는 이런 냉각 공조 시스템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까지 좀 홀딩하면서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크링텍은 3,500원까지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는 마음으로 홀딩해 보시죠. 이렇게 해서 김응태 매니저의 포트 점검 먼저 했는데요.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도 다시 한번 열어보고 좀 도움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PNT, 2차 전지 상승 시작점을 알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누적 수익률로는 무려 76%. 2차 전지를 이런 수익 내기 참 힘든 장이었었는데 저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급등이네요. 근데 제가 이제 실리콘2 뭐 100%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좀 70% 넘으면서 또 이 2차 전지에서 100%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9만 원 정도 되면은 8만 6천 원을 넘어서 9만 원 되면 100%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간에 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나온다라는 거 보면은 이제 전국 공정 관련해서 그만큼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1분기 380억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 1조가 넘어가는 매출 속에서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그 밸류 체인이 보면은 이제 전지박, 동박 뭐 이렇게 전국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LFP도 생산하고 또 분리막까지 생산하는 분리막 생산 장비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좋지 않았나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지금 여기서는 8만 원대 제가 목표가 거의 찍으려고 78,500원까지 밀렸는데 8만 원대 정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소량 가지고 이제 8만 원 이상 9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량으로 8만 원 그 이상 9만 원까지 노려보자. PNT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시스도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매수했던 종목이고요. 편입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최근에 급등 이력이 있는데 한 번 더 갈 것으로 보십니까? 했더니 진짜 자신 있게 그럼요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오늘 일단 6% 넘게 장중에 고점을 높이기도 했었고요. 누적 수익률 13%입니다. 이게 이제 소형주였고 이제 1,000억 미만 종목에서 이제 1,000억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거고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우리가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뭐가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수주가 있느냐, 실적이 없는 아직까지 테마가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온세미컨덕트에서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건 곧 이제 수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스페이서 관련해서 매출이 지키기 시작하는구나 보시면 이제 온세미컨덕트에서 이제 수주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모비스라든지 LG 마그나라든지 뭐 산켄 뭐 이런 쪽에도 지금 현재 퀄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도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력 반도체 가장 대장으로서 이제 코스닥시스가 이제 앞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아마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정이 거칠 텐데 조정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후에 또 큰 시세가 줄 회사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코스닥시스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딥노이드 한번 열어볼게요. 5월 9일에 매수하고 나서 누적 수익률로 19%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급의 향방도 나름 긍정적인 종목이에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포착되는데 수급적으로도 의미 부여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딥노이드가 이제 AI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올랐다가 오늘 다른 루닛이라 이런 종목이 JLK가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혼자 지금 현재 단독적으로 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이제 적극적으로 사기 시작하고 또 외국인도 이제 제로에서 지금 사기 시작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이게 딥뉴로 관련해서 이제 AI 의료 관련해서 올해 20곳에서 그러니까 올해 이제 100곳으로 8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라고 이제 기사도 나와 있는데 그런 딥뉴로뿐만 아니라 딥뉴로가 이제 해외 진출, 뭐 동남아시아 진출해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2분기부터 작년에 이제 딥팩토리 산업 AI 관련해서도 이제 작년에 수주했던 게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시큐리티도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이제 9,000원 박스권에서 바닥에서 이제 횡보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평선 121평까지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 10,000원 안착하면 뭐 저는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저는 중화 분할 매도 하지 마시고 뭐 19% 20% 났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15,000원 이상을 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00원 기본적인 가격입니다. 딥노이드 설명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게요. 한빛 레이저 저희 이틀 전에 매수했는데 약 2거래일 만에 15%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로도 좀 포함이 되고 자동차,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모멘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가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탑 기업에다가 이제 레이저 커팅, 뭐 웰딩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그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보유수 물량 해소하면서도 하락을 했다가 이제 팔 물량은 없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다지고 올라오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이제 8,000원 잡아드리는 거는 굉장히 이제 높은 건데 그래도 지금 현재 싸게 잡으신 분들은 분할 매도를 한 7,000원부터 매도하신다 생각하시고 8,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점검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남은 오후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내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전략과 공략주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전략 열어볼게요. 김응태 매니저님은 개별 장세다. 조기준 매니저는 그래서 현금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셀업체를 조금 더 보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는 박스권에서 머문 지 좀 된 것 같아요. 네. 김응태 매니저님이 이런 장세 속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내일 또 쉬고 가기 때문에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일단락은 지금에 대한 테마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 갈 것 같은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 오늘 뭐 석유가스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또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모멘텀이 살아있거나 테마적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개별 장세가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들이 아침에 시초가에서 급을 띄우고 나서부터 계속적인 눌림목 장세를 보이고 있듯이 여기에 대한 수급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테마별로서 수급이 또 몰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알테오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눌러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양봉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이렇처럼 개별장이 워낙에 또 강한 흐름인 것만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업들이라든지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테마적, 개발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장은 내일도 쉬어가는 장이기 때문에 또 공격적인 패턴보다는 조금 더 안정권으로서 좀 수익 투자로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또 휴장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안정감을 갖고 가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무엇보다 개별적인 만큼 이슈, 개별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잠시 후 종목 공개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조기준 매니저님은 현금 확보의 기회라고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어요.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 현금 확보한다면 그걸 셀업체로 보낸다. 이런 내용입니까? 일단 삼성전자 오늘 주도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 관련주가 떠야 되는데 안 뜨고 오늘 이제 그 와중에 2차 전지가 그동안 쉬었던 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올라가는데 또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소형주들도 막 맞아요. 급등 20-30% 올라오는데 이걸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그런 걸 들고 있던 사람들이 현금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 2차 전지를 사야 된다면 저는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셀업체를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간다면 KNS, 상신 EDP 요게 이제 46파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올해 하반기부터 46파이를 생산할 텐데 그와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앞으로 내재되어 있는 KNS는 46파이 관련해서 CID랑 해서 장비를 수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상신 EDP는 삼성 SDI의 각형 그다음에 원통형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적이 흑자가 나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사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셀업체와 KNS 상신 EDP 두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확보의 기회 잘 삼아 보시고요. 이제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해집니다. 종목 공략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공략주 각각 한 종목씩 2개 먼저 만나볼 텐데요. 이렇게 선택됩니다. 원자력에서 우진한테 철강 중소형주 가운데 넥스티를 지금 자리에서 편입하겠습니다. 원자력부터 가볼 텐데요. 잠깐 쉬는 듯 했는데 사실 과거에 우리한테 큰 수익을 남겼던 섹터기도 하고요. 계속 봐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 매력은요? 네, 오늘 자리에서 원전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우진엔텍 기업을 소개하기 전부터 일단은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한수원에서도 체코 공대하고에 대한 이제 교류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도 인해서 오늘 원전에 대한 수급들이 뚫리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엊그저께 또 발표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민간 이제 원전 기업에다가도 2.5조에 대한 자금력을 투입하면서 SMR에 대한 규모를 확대하면서 전반적으로 개발에 협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끊임없이 이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진엔텍 동사 같은 경우는 계측 제어 설비를 담당하고 있고 주 고객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SMR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필두적으로 가겠지만은 후속주에서 중소형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진엔텍이라든지 뭐 BHI 이런 기업들도 같이 후발주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일단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5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정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7월 달에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수원과 체코 공대생들에 대한 이런 교류 협력에 인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에 대한 원전에 대한 수주가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정 부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원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매수를 편입함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매물벽에 쌓여있는 1차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지난 저점에서 깨지지 않고 있는 34,500원까지 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짧게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엔텍을 편입한다 원자력 관련해서 소개를 주셨는데요. 후속주의 매력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언급한 게 BHI였어요. 네. 둘 중에서 오늘 우리가 우진엔텍을 편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우진엔텍이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이제 약간에 대한 수급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역시나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일단은 지난 5월 말일쯤에 상한가를 안착하고 나서부터 지금 자리가 눌림목 자리가 왔는데 저점을 깨지지 않는 자리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바보 흑산병 자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장대 양봉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을 당연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요. 일단 락은 1차 목표가는 45,000원 잡고 보시고 45,000원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영역인 51,000원까지도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진엔텍 목표 주가 1차로는 일단 45,000원이 선택되었고요. 손절 라인은 34,5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첫 번째 공략주도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넥스틸이다. 종목은 이미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 이 철강 관련주들이 동해 바다에서의 시추 기대감? 이런 내용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에요. 좀 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도 이 종목 오늘 강세 보이거든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근데 우리 종목 중에 이제 철강, 철관이라고 그래서 배관을 만드는 회사가 네. 이제 종목이 올라가는데 결국에 노르웨이 시드리라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 7곳에서 시추를 할 텐데 배관으로 해서 시추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에서도 이제 그 유정관하고 배관 그다음에 이제 시추관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추관은 바다 깊숙이 그다음에 또 암석을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탄소강 이상의 강한 어떤 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3곳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정관과 소규관, 시추관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는 넥스틸하고 세아제강, 그다음에 휴시딜 정도인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그냥 그 가정용 배관이라든지 송유관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7곳을 뚫어야 되면 노르웨이 시드릴 관련해서 계약을 했고 그와 관련된 이제 시추관을 계약을 할 텐데 넥스틸 아니면 세아제강 저는 2군데 정도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현재 유정관이 40%, 그다음에 송유관 18%, 일반관이 2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대부분 거의 80~90%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대미 수출 관련해서도 있고 굴착, 원유, 천연가스, 채취를 사용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배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1,900억 정도 시총밖에 안 되는데 2022년에 6,800억에 1,800억 영업이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총만큼이나 영업이익이 나온 회사고 2023년에도 6,200억에 1,573억. 단기순이익 1,200억. PER이 거의 1, 2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본 총계가 4,500억이다. 그리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배당을 9.7%, 10%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중에 10% 배당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결국 대미 수출은 또 2분기, 3분기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이제 대왕고래 관련 프로젝트에서 시추 작업을 해서 시추관을 이제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000원인데 제가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았고요. 13,000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6,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넥스틸 목표 주가 13,000원, 손절 라인은 6,000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는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공개하죠. 자, 바이오에서 바이넥스 편입하고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성일 하이텍을 편입하겠습니다. 사실 섹터 자체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반도체 다음으로 주도주라는 타이틀을 많이 붙고 있는 그런 섹터예요. 바이오부터 가볼게요. 김응태 매니저님이 편입하는데요. 바이넥스는 사실 4월에 암학회 그 시즌에서 많이 올랐던 이력이 있는데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어요. 네. 지금 자리가 괜찮다라고 보시는 이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조정받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양봉 전환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의약품 제조하는 업체이다 보니까는요. 일단은 의약품 쪽에서도 이제 개발 업체들 아직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일단은 이 기업이 이제 위탁 개발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이제 기업도 있겠지만은 중소형주로서 본다라고 하는 바이넥스도 CDMO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무역 전쟁들도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이제 대선 관련돼서도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주는데 미국이 가장 이제 타깃을 놓고 있는 게 중국이란 말이죠.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무역이라든지 뭐 조선업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계속적인 이제 커트라인을 걸고 있을 거고 또 한번 이번에 바이오 산업에서도 견제적으로 계속 놀린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미국에다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대부분 기업들이 국내 바이오 주가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반사익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미중 갈등에 대한 전쟁으로서 반사익으로 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 이런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반사익으로 볼 수 있다라는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권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평선 14,800원 정도만 들어준다라고 하면은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전고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노리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후장 공략주기 때문에 단발성 이벤트니까는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단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요. 15,000원까지 바라보는데요. 15,000원만 넘어가면은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니까는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손절가에는 짧게 12,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공략주 이름에 걸맞게 단계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바이넥스 여러분도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조기준 매니저의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모멘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을 편입할 건데요. 물론 하반기에 개선 기대감이 있긴 한데 배터리용 분말 수급에 대한 차질 우려가 좀 공존하는 기업이기도 해요. 과연 조기준 매니저님은 이 우려를 덮을 만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제 뭐 성일 하이텍은 이제 그동안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폐배터리 사업, 리사이클 사업을 진출한다고 했는데 많은 기업이 얘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진출한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주식들이 이제 계속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3공장을 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드로 리튬 관련해서 3공장을 완료했고 지금 이 3공장에서 이제 기존 매출 3배를 증가할 수 있는 공장이 했는데 이게 이제 수급이 나오느냐, 블랙 파우더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제 자동차 이 산업은 지금은 이제 성장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지만 앞으로 폐배터리 관련해서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누적 쌓여 있고 그런 폐배터리로 늘어날 건데 거기와 더불어 이제 폐배터리가 이제 전기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셀업체에서도 수율이 이제 안 좋거든요. 셀업체들 속에서도 90%, 100%의 완벽하게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장을 지으면 40, 50% 거의 30% 이상의 그 폐배터리가 생기는 거죠. 다시 리사이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출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습식 관련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여기 성일 하이텍이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하게 리사이클 파크, 그러니까 블랙 파우더, 그러니까 분해해서 이제 하는 곳이 10곳에 있고 지금 이제 하이드로 파크가 지금 2군데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3공장까지 완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30년까지 이제 30곳의 전처리 공장, 그 다음에 이제 5곳의 후처리 공장을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가 14% 2대 주주로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랫동안 눌려있던 주식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려줄 회사다. 광산 채출에 대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73% 감축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1조인데 제가 이제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잡아드리는데 1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2조 2천억까지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잡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NF도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뉴스화되기도 하는데요.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중에서 선두 업체 성일 하이텍을 만나봤습니다. 참 모멘텀도 다양하고요. 오랫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편입하신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성도 높아진다.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 라인 7만 원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전략과 함께 공략주 4개 만나봤는데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항상 여러 채널들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의 인사이트를 들으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또 아쉽게도 무료 방송은 없고요. 내일땐 녹색밴드에서 김웅태라고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시장에 대한 정보라든지 종목들에 대한 리뷰라든지 이슈를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밴드를 통해서도 여러분 여러 소식과 종목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략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꼭 함께해 주시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50분경에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주제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2의 PNT, 실리콘2를 찾는 게 관건이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오늘 딥노이드가 또 이제 만원대에서 상하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전략, 공략주, 무료 방송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방송을 하는 사이에 지수에는 큰 변화는 일단 없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듯 했던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상승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오르다가 지금은 0.9%가량 빨간불 유지하고 일단 외국인이 오전에 매수 전환한 이후에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포인트, 오후까지 잘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하루 쉬고 저희는 그 다음 날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